그러게요. 어제는 비교적 말도 덜 끊고 후보들이 정책 얘기를 오고 갔다면 오늘은 다시 난타전이 시작됐는데 어제 저희 채널A가 주관했던 TV토론도 한동훈 후보를 향한 나머지 세 후보의 공세가 꽤 거셌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엔 원희룡 후보가 이렇게 한동훈 후보를 겨눴습니다. 비대위원장 된 게 대통령의 배려가 있었던 게 맞습니다. 배려라고 말씀하시는 건 잘못된 것 같고요. 대통령께서도 제가 비대위원장이 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 그걸 배려라고 표현하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당시에 소통을 하고 통화도 했죠. 많은 분들과 제가 비대위원장 되기 전에 아니, 얘기를 직접 나눴습니다. 그 당시에 통화도 했죠. 대통령과. 통화를 자주 하는 사이였습니다. 그 당무 개입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대통령께서 저한테 그쪽으로 가라고 지시한 게 아닙니다. 제가 대통령님께서 여권의 입장에서 여권을 이끌어주면 어떠냐는 권유를 하신 거죠. 그게 무슨 당무 개입인가? 비대위 해산하면서 같이 점심 식사하자는 것을 거절하셨죠. 제가 당시에 그 몸이 안 좋은 상태였고 예. 그래서 제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근데 총선 다음 날 바로 진중권, 김경률 그렇게 식사한 거는 본인들이 지금 라디오에 와서 자랑을 했더라고요. 오래전 전에 있었던 얘기고요. 그 제가 다른 분들 만난 건 맞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공적인 자리에 나설 정도의 상황은 자, 아니었습니다. 제주도권이니까 대통령이나 아니면은 이 정부의 핵심 관계자들과 만나게 되면 출마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상력이 풍부하시네요. 원희룡 후보님은 대통령이 나오라고 해서 출마하신 겁니까 지금? 그동안 늘 이렇게 뇌피셜로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예. 대통령 식사 거절하고 원희룡 후보는 대통령의 제안을 3번 정도 거절했다고 주장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진중권 교수와 김경률 비대위원 간에 식사할 수 있냐 이런 얘기를 언급했어요. 네, 원희룡 후보는 지금 시종일관 이제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됐을 경우에 2년 10개월 정도 남은 이 소위 여권, 즉 대통령실과 여당이 이제 합심 일체에 대해서 만약 국정을 원활하게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게 초점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한동훈 후보가 지금 입지에서 보면 말하자면 이제 이 총선 40총선 이후에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서 오찬을 제의했는데 거절한 사실은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거고요. 그것 이외에도 몇 번의 이러저러한 제안이 있었던 걸로 제가 듣고 있는데 아마 그거를 원희룡 후보가 얘기한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응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비대위원 김경률 회계사라든가 아니면 진중권 작가라든가 이런 분들하고는 만나서 여러 가지 논의도 하고 했는데 어떻게 대통령의 그를 거절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결국 대통령과 당대표가 따로 가겠다는 거 아니냐. 그러면 국정 운영이 원활히 되겠느냐. 대통령을 지킬 수 있겠느냐. 탄핵 국면에서 민주당은 계속 탄핵 빌드업을 해나가는데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시종일관. 예. 그리고 이제 한동훈 후보는 거기에 대해서 나는 대통령과 뜻이 같다. 뭐냐,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할 거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당대표를 1년이 됐건 하여간 매진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기 때문에 이것은 좁혀질 수 없는 평행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동훈 후보는 한동훈 후보대로 어떻게 진정성을 갖고 내가 대통령에게 이게 접근해서 같이 뜻을 맞춰갈 수 있는지를 좀 더 얘기를 해서 사람들을 설득시켜야 될 것 같고 원희룡 후보는 원희룡 후보대로 자기만의 장점을 조금 더 얘기해서 표를 얻는 데 주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김재혁 총장님 이런 게 있잖아요. 이제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공격들이 최근에 대통령과 관계 안 좋은지 않냐, 루비콘 강을 건넌 거 아니냐. 애초 전당대 초반부터 원 후보가 공격했던 건 당정 관계가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삐걱거릴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했는데 이따 지지율도 보겠지만 그게 잘 안 먹히고 있거든요. 실제로는. 이제 그런데는 진중권, 김경률, 이른바 사상 논쟁 이런 사람들과 밥 먹는데 왜 대통령 식사를 거절했냐. 전략적으로 이 부분이 효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긴 있더라고요. 저는 거의 실효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지금 여당 저희 당에 후보 대표 경선을 하는데 왜 자꾸 대통령과 여사가 소환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도움이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저희가 총선에서 이렇게 대표한 것이 수직적 당정 관계에 대한 그런 국민적 심판 아니었습니까? 아니 대통령과 관계가 안 좋을 것 같아서 앞으로 그러면 국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동안에 그럼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데 하나도 이의 제기 못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아 이거 아닙니다라는 말 못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우리가 총선에서 진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도대체 국민의힘 니네는 뭐 하는 거냐? 아니 대통령실에서 만약에 옳지 않은 정책이나 국민들의 뜻에 어긋나는 정책을 내놓으면 너희들은 거기에 무슨 목소리를 냈느냐? 이런 거 따지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못해서 너희들은 심판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다시 대통령이나 그게 여사가 됐든 대통령이 됐든 이 당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서 그냥 따라야만 된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시는 것 같아서 예. 그거는 총선 민의가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어떤 경우도 이제 그 수평적 상호 존중하는 어떤 당정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지금 21세기에 대통령과 당의 관계가 이게 그렇게 수직적이고 마치 상명하복적인 군대 같은 그런 조직으로 가면 안 된다. 거꾸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 하면서 제왕적 총재였다가 예. 제왕적 대통령이었다가 대통령이 총재에 겸하는 것 그만두고 그다음에 당정 관계도 합리적으로 가자라는 것들이 알겠습니다. 시대적 대세인데 예. 그걸 자꾸 거꾸로 가자는 것 그런 주장들 그건 제가 보기에는 별로 국민들한테 소구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후보는 그리고 시정일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 구분에 대한 논점 이 주장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슷한 취지로요. 어제 저희 채널A 토론에서는요. 이번 전당대를 통해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후보가 있냐 이렇게 물었는데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 얘기도 나왔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사람이 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돌아올 수 없는 강이라는 건 없고요. 당의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의 기반을 만드는 같은 마음으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같이 강을 건너야죠. 돌아올 수 없는 강 그런 거 없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험한 얘기들 또 여러 상황들이 루비콘강을 건넌 게 아니냐. 대통령하고의 신뢰를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된다. 총선 때의 네 차례의 심각한 당정 충돌 그리고 거기에서 나타난 소통의 최악의 어떤 상태와 상호 관계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지금 굉장히 위험한 강을 건너가는 과정에 있다. 정말 건너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문자 논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당무 개입이라든지 국정농단이라든지 본인이 기소한 그 범죄 혐의를 스스럼 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후보와 한동훈 후보 두 분 사이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다. 저희가 화면 하나로 모아봤어, 한 판에. 왜냐하면 지금 이번 전당대회 주요 공방, 갈등의 포인트는 바로 원희룡, 한동훈 두 사람인데 이른바 원한 갈등. 두 사람이 오히려 X를 했고 윤상현, 나경원 후보가 O를 했는데요. 김준욱 대변인. 사실 제가 어제 저 질문을 하면서 울타리를 치고 질문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4명의 후보 가운데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사람이 있냐? 혹은 전당대회 끝나면 밥자리 한번 할 수는 있냐라는 취지의 얘기였는데 나경원 후보는 여기에 윤 대통령과 한동훈 후보의 관계를 거론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그 후보들 간의 관계를 물어봤는데 그 자리에서 대통령과의 관계를 얘기했다라는 것은 지금 후보들 사이에서도 지금 그 대통령과의 관계, 당정 관계가 가장 큰 화두가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단순하게 총선 이후에 밥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의 문제를 넘어서서 과연 이번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당정 관계가 회복이 가능한가라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한동훈 후보가 이번에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어쨌든 제3자가 추천하는 안에 대해서 본인이 당선이 되면 가장 먼저 선제적으로 발의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어제 질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예.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냐 진행해야 되는 거냐 또 사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다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당정 관계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실이 중심이 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 한동훈 후보가 당선이 되면 한동훈 후보를 중심으로 한 당이 중심이 되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한 자리였다.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이 후보 모두가
한동훈 후보와 그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이 당정 관계를 가장 큰 화두로 생각한 게 아니겠느냐라는 것이고요. 예. 지금 한동훈 후보는 다른 후보와 다르게 이미 반윤의 길 또는 차별화의 길에 이미 들어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앞으로 전당대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도 과연 대통령실과 대통령과의 관계 개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이 많다라는 것을 어제 이 토론회 자리에서 한눈에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잠시만요. 저 아까 OX 화면 잠시 한번 되돌아갈 수 있을까요? 실제로 생방송 TV 토론 때는 두 사람, 한동훈 후보, 원희룡 후보 이런 입장이었는데 다시 제가 아까 비추셨던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감사합니다. 토론이 다 끝나고 저희 채널A 정치부 기자들이 물었을 때 이른바 백브리핑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저열하게 공격하는 원희룡 후보 그런 분까지도 함께 가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좀 더 속내를 비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요. 한동훈 후보를 빼고 다른 당권 주자들은 최근에 좀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한동훈 댓글팀 의혹을 차례로 제기했습니다. 여론조성팀이 있다. 또 인간 트루킹 의혹이 있다. 또 민주당의 양문석 의원이 24개의 조직적인 댓글 정황의 어떤 계정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마도 민주당이 이 문제를 가지고 특검을 요구할 것 같아요. 그 시민의 자발적인 댓글에 대해서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지지하는 댓글이 많고 비난하는 댓글이 많으니까 저거는 제가 시킨 걸 것이다. 그런 논리는 말이 안 되는 논리고요. 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하다가 민주당의 양문석의 논리에 같이 편을 먹고 같은 당의 당대표 후보를 공격한다? 그래서 일단 저는 논리가 이거야말로 아니라 장해찬 전 최고위원의 여론조성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저는 제가 관여한 건 전혀 없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불법이 있다면 본인이 자수하면 된다 이렇게. 그럼 댓글팀 같은 새로운 것들이 올라오게 되면요. 그 사실관계가 사실이라면 김경수 지사처럼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고 사실관계가 만약에 밝혀지게 되면 아무리 이게 당내에서 보호하려고 해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왜 두 사안에 대해서 다른 잣대를 적용하죠? 민주당 양문석의 주장에 동조하는 원희룡 후보에 대해서 당심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후보에 대한 이렇게 선두를 달리고 있는 한동훈 후보에 대한 집중 공격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본인이 얘기했던 수정 아니지만 최상병 특검법 받을 거면 한동훈 특검법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집중 공세를 폈습니다. 예, 저는 한동훈 후보를 보면 황태자 같습니다. 그 최상병 특검 대통령께서 수사를 받더라도 나올 게 없기 때문에 수사를 해야 한다고 한다면 한동훈 특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 지금 최상병 특검과 관련한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국민들께 잘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차례 실기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은 원희룡 후보께서 민주당이 말하는 그런 억지 주장에 대해서 올라타고 계시잖아요. 저는 오히려 원희룡 후보의 그런 태도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막상 본인이 관련된 한동훈 특검은 안 된다. 그리고 그게 수사가 끝나서 혐의가 없다. 바로 이런 모습 때문에 이게 항아리에서 꽃감을 빼먹는 모습이 아닌가. 저는 오히려 하나 물어보고 말씀드립니다. 싶습니다. 예, 제가 주도권이니까요. 제가 주도권이니까요. 아까 자주 예. 질문하시길래 자, 한동훈 제가 특검도 질의하겠습니다. 질문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동의율이 비슷하던데 제가 56.6%가 받으실 지금 건지 여기서 묻고 그렇게까지 싶습니다. 말씀하시는 거는 정말 당내 내부 총질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아니, 여기서 같이 놓고 본다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 내용이 뭔지는 아세요? 본인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최상병 특검이 국민들에게 설명을 이제 더 이상 안 되니까 우리가 대안을 내놓는다 했는데 한동훈 특검이나 최상병 그걸 특검이나 조작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나 원희룡 후보는 본인 취할 것만 좋은 것만 취하고 최상병 특검은 하겠다고 하고 본인 특검은 안 받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건데 이거 어떤 내부 총질이라고 한동훈 후보 얘기했어요? 이게 최상병 특검에 대한 거는 우리가 그것에 대한 대안을 내놔야지. 예. 그냥 공수처가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도 모르는데 그 수사 결과가 만약에 공수처가 오늘 아침에 이제 그 토론에서는 그러더라고요. 공수처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하게 대통령이 직접 연관이 돼 있다라는 식의 결론을 내놓으면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제3자가 특검을 하도록 해서 이 진실규명에 나서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한동훈 특검이라는 거는 제가 그 댓글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정치인이니까 예. 좀 웃었는데요.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일단 양문석, 죄송합니다만 양문석 의원이 그 논쟁에 참여함으로 해서 예. 참전함으로 해서 신뢰도가 완전히 떨어져 버렸어요. 마치 과거에 김민겸 의원이, 전 의원이 무슨 청담동 술자리 얘기하는 것과 또 다른 비슷한 유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지금 논의하는 것들이 그게 댓글이라면 저도 댓글 많이 운영하고 있어요. 모든 정치인들은 그거는 국회의원이든지 아닌 원외 당협위원장이든지 간에 자기가 예를 들면 어떤 기사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그 방에, 시도의원 방이나 우리 운영위원 방에다 올려놓으면 예. 그분들이 그거를 열심히 다른 데다 퍼날라요. 우리 위원장님이 이런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저에 대한 어떤 부당한 공격이 오잖아요. 예. 그러면 그분들이 다른 방에서 계속 공격을 해요. 그거 퍼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말도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게 다 댓글 부대입니까? 아니 그러면 오늘 아침에도 토론하는데 보니까 누가 슈퍼챗 2,000원, 10,000원 이렇게 쏘면서 이거 자발적인 겁니다. 이것도 댓글입니까? 이렇게 올리시더라고요. 예. 제가 보기엔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댓글이라고 얘기하려면 정말로 기계적인 방법을 써서 과거의 드루킹처럼 예. 킹크랩 같은 도구를 기계적인 방법을 써서 수만 건, 수십만 건의 좋아요를 양산했느냐, 예. 아니면 사람들에게 돈을 주거나 아니면 자기 직장 그 법무부 직원이나 아니면 옛날에 국정원 직원이나 이렇게 자기 명령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시를 해서 댓글을 달도록 했으면 그거 불법이죠. 예.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인간 드루킹 의혹? 그럼 우리 시도위원들이 혹은 우리 운영위원들이 저를 위해서 댓글을 달아주면 그 사람들이 인간 드루킹입니까? 제가 보기엔 그 논리적으로 예. 그리고 저분들이 더 이상한 건 모르지 않을 거예요. 알면서도 그렇게 공격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저는 보여져요. 민주당 의원들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밖에서는, 사석에서는 다 맞다라고 그래요. 근데 공격하신단 말이에요. 알면서 하시는 것 같아요. 허 기자님, 네. 냉정하게 봤을 때 의혹 제기는 할 수 있는데, 다만 의혹의 핵심 증거들이 빈약한 건 사실인 거잖아요. 이런 한동훈 댓글팀에 대해서. 그렇죠.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후보들이 말하는 대부분이 팩트가 아닌 뭐랄까 그냥 시참말로 뇌피셜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후보들이 보는 모든 대부분의 것들이 진실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이제 관점 정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데, 그 팩트가 아닌 거를 갖고 또는 팩트가 체킹이 되지 않은 거를 갖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여파, 이제 후과 이런 것이 참 걱정이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원래 저는 이제 나경원, 원희룡 그리고 이제 윤상현 후보까지 이제 한동훈 특검론을 꺼내는데, 사실은 한동훈 특검론을 원래 꺼냈을 때는 진짜 당신 특검 받아야 돼라고 처음부터 꺼낸 것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동훈 후보가 최상병 특검론, 제3자 최상병 특검론 이제 자체 발의안을 내놓으면서 이것이 불씨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제3자 최상병 특검론을 발의할 수밖에 없다라는 논고로 든 것이, 지금 와서는 공수처 수사를 못 믿겠다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민심을 들었습니다. 민심이 원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한동훈 특검을 민심이 비슷한 비율로 원하고 있는데 그럼 당신 그것도 받을 거야? 이렇게 공격이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심이 원하고 있다라고 한 논리에 대해서 이제 다른 이제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을 가지고 이제 공세를 피고 있는 건데, 사실은 이것이 이제 국면 변화가 된 것이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폭로를 하면서죠. 예. 장해찬 전 최고가 내부에서 이제 여론 조성팀으로 활용을 제가 직접 했다, 활동을 했고 거기서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 그래서 이제 캡처된 것들을 몇 가지를 공개하긴 공개를 했죠. 했죠. 네, 그러면서 이것이 다만 이제 소위 이제 차상병 특검법안에 대한 한동훈 후보의 생각을 돌리기 위한 소재가 아니고, 야 진짜로 뭐가 있는 거 아니냐,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전화가 된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드루킹 사건이 옛날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제 견져가면서 징역 2년형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팩트 체킹이 되지 않은 것을 갖고 이렇게 쭉 가면서 오는 전체 내부의 여권 내부의 여러 가지 이제 자폭 행위 같은 그런 형국이 되고 말았다, 이런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좀 아직은 그 핵심 증거, 한동훈 후보를 공격한 증거가 빈약하다는 취지의 얘기는, 여기 다 의혹 제기하는 쪽에서도 이런 얘기를 해요. 의혹이 사실이라면
김경수 전 지사처럼 징역 2년의 실형감이다. 인간 드루킹이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막판 레이스까지도 홍준표 시장의 여러 언급은 계속되는데 홍 시장 또한 양문석 의원의 폭로가 사실이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핵심 증거가 있어야 따져볼 수 있으니까 한동훈 댓글팀 의혹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는 이것 또한 내부 총질이다 이런 얘기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한동훈 후보의 집중 공격은 아마 지금부터 만나볼 새로운 여론조사와도 관련이 있을 겁니다. 여선왕 정관님 같이 한번 보실까요? 국민의힘 지지층 나경원 7, 원희룡 15, 윤상현 6, 한동훈 66. 전체는 나경원 10, 원희룡 11, 윤상현 8, 한동훈 43. 어대한 그 기류는 굳건하네요. 맞습니다. 지금 뭐 1등 후보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떨어진 여론조사도 있고 올라간 여론조사도 있고 약간 이런 상황인데 2, 3위권 같은 경우는 약간 혼전인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뭐 2위 후보권들의 네거티브 공격이 굉장히 거셌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후보의 지지율은 크게 빠지지 않았다. 오히려 오른 조사도 있다. 그러면서 이제 어대한 분위기가 점점 이제 뭐 강해지는 것 같고 또 주초에는 뭐 나경원 후보가 뭐 단일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단일화 가능성이 마지막 남은 유일한 변수다 그랬는데 사실 그 단일화 가능성도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물리적으로 이제 시간이 없어지거든요. 곧 이제 온라인 투표가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은 단일화 변수도 없어지고 그러면서 점점 이제 뭐 한동훈 후보의 뭐 당대표는 약간 기정사실인 것 같고 그러면서 사실은 같이 나오는 게 뭐 김옥금 프로젝트 뭐 이런 이야기까지 같이 국민의힘 안에서 내부에서 이제 흘러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조선시대 혹은 일제 강점기 전에 조선 말기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정도로 지금 전당대회가 아슬아슬하고 과열된 건 분명해 보이고 여전히 그냥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나머지 3명 후보의 지지율을 합쳐도 한동훈 후보 이게 국민의힘 지지층이든 전체든 합쳐도 한 명 한동훈 후보의 지지율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한동훈 후보 당대표는 기정사실 아니냐 상황이 이쯤 되니까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되는 건 막을 수 없지 않냐 그러면 그 이유가 중요하다. 아까 여선행 장관께서 언급하셨던 그 얘기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100번 다니는 것보다 이거 한번 사과하는 거 진정성 있게 했다면 저는 한 20석 이상은 더 지금 우리가 있었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의 판단이 소위 친윤 의원들의 메시지를 봤을 땐 이거는 혼란스럽다라고 했다면 그분들과 상의를 해서 이 문자를 보여주지 않더라도 여사 측에서 사과 의사를 표시해 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당연히 조율했어야죠. 결국에는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3일 천하로 끝날 거다 이런 거죠? 그렇죠. 이제 과거에 이준석 대표가 쫓겨났을 때처럼 빠르게 당권을 흔들어서 쫓아내겠다라는 건데 저는 근데 이거 보고 좀 재밌었던 생각이 여기서 누가 김옥균인가는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 한동훈이 김옥균이 될 것이냐 아니면 한동훈 흔들려는 세력이 김옥균이 될 것이냐는 잘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다. 이 프로젝트를 만약에 누군가 한다 그러면 김재영 총장님, 네. 김재섭 의원은 아예 무게를 이쪽에 뒀어요. 한동훈 후보를 끌어내는 세력이 3일 천하가 될 수 있지 않냐는 취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저게 이제 현실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얘기를 저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제가 보기엔 사실 지지도가 이쯤 되면 그 경쟁 후보의 캠프들이 거의 붕괴 상태에 가게 돼요. 그렇게 열심히 뛰었는데도 전혀 지지도가 올라가지 않고 서로 격차가 점점 커진다. 그럼 거기서 뛰는 사람들이 무슨 희망을 가지고 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야 걱정하지 마. 제가 된다 하더라도 되고 나면 거꾸로 드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 김재섭 의원 말 맞다나 권력이라는 것들이 당대표가 되고 나면 글쎄요. 제일 먼저 엎드릴 사람들이 누굴까요? 전혀 그런 가능한 얘기가 아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적인 지지 그리고 압도적인 당권 우리 당원들의 지지가 있는데 그런 후보를 누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국민적 열망을 가로막을 수 있는 정치인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당원들의
그거는 전제 조건은 그거죠. 압도적인 지지에 의해서 예. 당선이 됐을 경우 50% 이상으로 첫 번째 당선이 됐다면 그 후보를 다른 어떤 정치 세력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다. 그건 제가 보기에는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예. 네, 그 김옥균 프로젝트 또 한동훈 당선되면 3일 천하로 끝낼 수 있다. 이런 말들은 사실은 저도 이제 이러저런 분들한테 한마디씩 들었던 얘기입니다. 3일은 너무하고 야 6개월 가겠느냐 이런 말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용산이나 여당 그 친윤계 인사들이 그렇게 정밀하지 않습니다. 김옥균 프로젝트 제가 볼 때는 저는 김옥균 프로젝트 이게 지라시로 나온 얘기인데 예. 그게 어디서 생산됐는지도 제가 좀 들었는데 그걸 여기서 제가 공개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고요. 다만 한동훈 후보가 하고 나서 이 통합을 이뤄서 결국은 당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결국 잘 당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보여줄 것인가 거기에 달린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이게 한동훈 후보를 싫어하는 쪽에서 어떤 음모적으로 뭔가 이렇게 거창한 계획을 꾸미고 있다 이렇게까지 연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대표가 된다면 그 이후까지 지금 시나리오가 일부에서 나왔다 이런 얘기인데요. 잠시만요. 아까 제가 예고했던 대로 오늘 합동연설회 이후에 기자들과 만난 각 후보의 목소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저는 공소 취소를 여당 법무부 장관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헌법 질서를 바로 세워달라는 말씀이었다는 말씀이고요. 제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린 23명이 기소되었습니다. 도대체 의회 폭거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 의회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본적 이해가 있다면 저는 공소 취소는 당연히 10번도 더 했어야 되는 일이다. 오히려 공소 취소를 안 한 것을 본인이 합리화하고 지금 와서 의회 민주주의의 폭거를 막겠다?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부 총질이라는 비판은 어떻게 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검증이고 제가 얘기하는 건 내부 총질인가요? 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모든 이 나경원 후보나 원희룡 후보가 내내 있지도 않은 얘기해가지고 사법 리스크 그 얘기 갑자기 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제 가족이 뭘 공천에 관여했다든가 그걸 그게 아니면 본인이 정계 은퇴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전혀 소식이 없네요. 남이 하면 검증이고 내가 하면 내부 총질이냐 이런저런 얘기. 그리고 나경원 후보는 그건 헌법 질서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10번이라도 취소했었어야 된다. 공소 취소를. 이런저런 앞서 만나봤던 백브리핑 내용까지 한번 저희가 실제 영상으로 만나봤고요.